중국 쪽에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서구 동저 기압 배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고기압이 다가오자 육지와 바다 사이 눈구름이 발생하는 거리, 이안거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눈구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강한 한파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또다시 강력한 한파가 내려옵니다. 이번 한파는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바로 장기 체류형 새해 한파입니다. 12월 28일 일요일 새벽 최저기온은 제주도 서귀포 진달래밭에서 영하 1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역시 제주도 마라도로 영상 7.3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제주도에서 20도 가까이 기온차가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영하 3.9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춥지만 전날과 전전날에 비하면 기온이 상당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소강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다시 기온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12월 28일 06시 기준입니다. 강원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울산, 부산까지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북서풍이 부는 계절에는 비현상에 의해 산맥을 넘은 건조한 바람이 동해안에 불어 내려갑니다. 그 외 한파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12월 28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로 기다란 이동성 고기압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편서풍의 작용에 의해 고기압이 동서로 잡아당겨지는 듯한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띠 모양의 대상 고기압은 편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봄과 가을철에 자주 나타납니다. 상공의 한기가 그대로 남아 춥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기압 뒤쪽에는 기압골이 보입니다. 이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강수대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는 올해 마지막 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륙 산지에는 눈이 되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압골은 기압이 주변보다 낮은 골짜기 모양의 지역을 말합니다. 기압골이 통과할 때는 날씨가 흐려지고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압골의 비구름이 빠르게 일본 동쪽 해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몽골 쪽에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장군,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또다시 서구 동저 기압 배치가 되고 우리나라의 등압선이 수직으로 섰습니다. 또 한 차례 한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구 동저 기압 배치란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겨울철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말합니다. 이때 등압선이 남북으로 수직에 가깝게 서게 되면 강한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더 강하게 돕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입니다. 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등압선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등압선 간격이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고 따뜻한 바다와 그 위를 지나는 차가운 바람의 기온차, 해기차로 인해 바다에서는 엄청난 눈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해기차란 바다와 공기의 온도차를 말하는데 이 온도차가 클수록 대류가 활발해져 구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나라의 눈구름이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풍하측에 위치한 일본은 눈구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새해 첫날부터 엄청난 폭설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일본 구마현에는 도쿄와 니가타를 잇는 가네스 자동차 도로가 지나갑니다. 겨울철이 되면 늘 폭설에 의해 대정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2월 26일 밤에 일어난 다중충돌 사고로 정차한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도로가 동결한 상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바람도 강합니다. 3일 동안 육지와 바다 할 것 없이 매우 강한 바람이 돕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초속 15m에서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 새벽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50 헥토파스칼 상공, 약 1500m 고도의 기온입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는 기상학에서 중요한 기준 고도로 이 높이의 기온을 보면 지상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한기의 핵입니다.
한기의 핵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기의 핵은 서쪽에서 돌아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옵니다.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 도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에서 영하 6도 이하가 되면 지상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부지방에 걸려있던 영하 6도선이 31일에는 남해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한파의 항아리에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입니다. 서울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입니다. 새해 1월 1일에서 1월 6일까지의 기온입니다. 최고기온이 0도에서 1도, 높아야 2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됩니다. 최저기온도 영하 7도, 영하 5도, 영하 6도입니다. 최저기온은 평년기온과 거의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1월 2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3일과 4일에도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 산간 지역은 더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 산간은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관령 같은 고지대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도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충청 북부 내륙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2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파주, 연천, 철원 같은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1월 2일과 3일에는 부산과 울산 같은 남해안 도시도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인 대구와 광주는 영하 6도에서 8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온화하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해안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사이, 산간 지역인 한라산 500m 고도에서는 영하 6도에서 8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반짝 추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말부터 시작된 새해 한파는 일단 내려온 다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어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기압이 1040 헥토파스칼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약 10 헥토파스칼 높은 수치입니다.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한파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극 진동지수가 음해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진동이란 북극 주변의 찬 공기 덩어리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북극 진동지수가 음수일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쉬워집니다. 현재 북극 진동지수는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1월 초까지 음해값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인 ECMWF 모델과 미국 GFS 모델 모두 1월 7일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인 JM의 이 모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이 일치된 전망을 내놓고 있어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1월 7일 이후에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으며 1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관 동파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북향집이나 외벽에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 위험이 높습니다. 밤사이 수도 꼭지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외출 모드가 아닌 최저 난방 모드로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농축산 피해도 우려됩니다. 비닐하우스는 보온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난방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축사도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새끼 가축들은 추위에 약하므로 보온 등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산 양식장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남해안 양식장의 경우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양식 어류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도로 결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과 밤 늦은 시간에는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그늘진 곳은 더욱 미끄러움으로 서행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스노체인이나 겨울용 타이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주민센터에서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파특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1월 2일과 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 이후의 날씨도 간단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1월 10일경에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처럼 강한 한파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하순으로 가면 대안이 지나면서 절기상으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지만 평년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남쪽에서 저기압이 올라오면서 눈이 내리는 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초에는 입춘이 지나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샘 추위도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해 한파는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주일 이상 강한 추위가 지속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노약자는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목 부위를 통해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이 부분을 보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겹 옷을 입는 것도 보온에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는 적정 실내 온도인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하고 난방비만 올립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기 쉬운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나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푼 다음 야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파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거리 노숙자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실내로 들이거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산책 시간도 짧게 조절하고 외출 후에는 발바닥에 묻은 눈이나 염화 칼슘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리도 중요합니다. 워셔액을 겨울용으로 교체하고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액 농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비해 보일러 업체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보일러 수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가 아닌 최저 난방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부터 시작된 새해 한파는 일주일 이상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한 세력과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15도 사이를 기록하고 강원 산간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도 0도 전후에 머물러 종일 기온이 영하권인 날이 많을 것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관 동파, 농축산 피해, 도로 결빙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므로 혈관 질환에 주의하고 충분한 보온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날씨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기상청의 최신 예보와 특보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보가 내일 바뀔 수도 있으니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파에 대비 잘하셔서 안전한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